이용섭, 강기정 후보의 민주당 광주광역시장 경선이 뜨거운 가운데 두 후보가 KBC 광주방송 초청 토론회에 참여해 치열한 논쟁을 펼쳤습니다. 민주당 지방선거 공천에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공천에서 배제된 현역 단체장과 일부 유력 후보들의 무소속 출마가 잇따르면서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를 이용해 건물에 뼈대를 세우는 골재업체들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폭등한 원자재 가격으로 줄 도산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 70%가 사교육에 의존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학습 반전의 불안감이 학생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장 후보 경선이 뜨거운 가운데 이용섭, 강기정 후보가 KBC 토론회에서 뜨거운 정책 토론을 벌였습니다. 청년 인구 유출 문제와 쇼핑몰 유치 등 광주의 핵심 현안에 대해 큰 틀에서는 비슷하지만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해법을 내놨습니다. 70분간 진행된 KBC 초청 토론회를 고우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두 번째 TV 토론에 나선 강기정, 이용섭 후보. 두 후보 모두 청년들이 광주를 떠나지 않게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달랐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친환경 자동차 메카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최첨단 산업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13,000개의 일자리가 나오게 되고요. 창업 지원을 통해서 두 번째로 1인 기업을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5천억 혁신 펀드를 만들겠다. 레저시설 확충 등 재밌는 광주 만들기를 놓고는 치열한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이용섭 후보자께서 그런 없는 것, 볼거리, 누릴거리, 재밌는 걸 만들어내셨으면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수영장하고 캠핑장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전혀 현실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거다. 자유주제 주도권 토론에서는 광주의 고용률 문제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68% 올리겠다, 63%를 퍼센트는 그럴 수 있는데 등수가 완전히 바뀌어버렸단 말입니다. 20대 청년 고용률의 경우에도 2017년에 51.4%였습니다. 근데 제가 취임하고 나서 18년에 54.6%.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3일부터 나흘 동안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시민 여론조사 결과가 절반씩 반영되는 국민 참여 경선을 치른 뒤 최종 후보를 가려낼 예정입니다. KBC 고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공천이 고무줄 잣대와 제 식구 감싸기 논란 속에 연일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공천에서 배제된 현역 단체장과 일부 후보들의 무소속 출마가 잇따르고 있어 반민주당 정서와 함께 연대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요. 일부 지역은 무소속 후보와 민주당 후보 간의 맞대결 구도로 벌써부터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후보자 면접도 치르지 못하고 일찌감치 배제된 김산 무안군수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명백한 학살로 규정했습니다. 공천 탈락 현역 단체장 숫자를 정해놓고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 지지율 압도적 1위 후보인 저 김산을 죽인 것입니다. 유도석 장성군수도 사법기관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사안을 문제 삼아 공천 배제한 것은 민주당이 말하는 공정과 정의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군수 선택은 어느 특정 정당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성 군수를 선택할 권리는 오직 우리 장성 국민에게 있습니다. 성추행 의혹으로 제명된 박홍률 전 목포시장도 대선 패배의 반성도 없이 민심을 외면한 줄세우기 공천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고무줄 잣대를 들이댄 민주당의 횡포에 맞서겠다며 후보들 간 연대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무소속 후보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기필코 승리함으로써 목포를 사랑하는 시민들의 힘을 만천하에 보여주겠습니다. 강인규 나주시장도 조만간 무소속 출마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 경선에서 컷오프된 일부 후보들도 무소속 출마와 연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인이나 측근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상황에 놓인 후보자는 최종 경선에 이름을 올린 반면 과거 논란과 의혹만으로 공천에서 배제되면서 공관위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고무줄 잣대 입김 공천이라는 비판 속에 지방선거가 민주당의 등을 돌리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장 선거에 뛰어들었던 정준호 변호사가 공천심사 탈락 뒤 이용섭 예비후보 지지 선언에 나섰습니다. 박빙의 승부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지지 선언이 오는 주말부터 이어지는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영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장 경선 경쟁을 벌이던 정준호 변호사가 이용섭 예비후보와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동안 이른바 86 용태론을 꾸준히 이야기해오던 정준호 변호사는 공천 탈락 뒤 고심 끝에 이용섭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또 이용섭 예비후보의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를 이끌어가기로 했습니다. 비록 저는 여기서 멈추지만 광주 발전의 큰 걸음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용섭 예비후보는 광주를 사랑하는 수많은 청년과 함께 가겠다며 본인의 부족한 부분을 정 변호사가 채워줄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청년들과 시민들의 꿈과 열망을 뒷받침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강기정 예비후보 측은 대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권리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모두 앞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며 경선 전까지 우위를 굳혀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신과 민심이 강기정에 있기 때문에 대세로는 만들어져 있다. 민주당 광주광역시장 경선전에서 컷오프된 김혜경 남부대 초빙 교수도 조만간 이용섭 예비후보 지지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역대 광주광역시장 경선 가운데 가장 치열하게 맞붙은 이용섭, 강기정 두 예비후보 간의 경쟁에 컷오프된 후보들의 지지 선언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관심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영배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이 검수완박을 위해 민주당을 전격 탈당했습니다. 민 의원의 민주당 탈당은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소집할 경우 무소속으로 참여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법사위 무소속 양양자 의원이 검수완박 입법에 신중론을 보이자 민영배 의원이 양 의원을 대신해 무소속으로 법사위에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 이후 처음으로 광주 전남 지역을 찾았습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 자신의 지역 공약 중 하나인 광주 AI 집적단지 조성 현장을 찾아 미래 100년을 이끌 명실상부한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거듭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남 영암 대불 국가산단을 방문한 윤 당선인은 조선업 인력 수급 문제와 산단 노후화 등에 대한 기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법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지역을 돌며 민심 청취에 나선 가운데 정작 지역 언론의 취재를 통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기자협회와 부산 기자협회 등 전국 10개 지역 기자협회는 오늘 성명을 통해 윤석열 당선인 측의 지역 언론 통제에 대한 진상 규명과 사과를 공식적으로 촉구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달 중순부터 전국을 돌며 민심 청취 일정을 진행 중이지만 경우와 보안상의 이유를 들어 지역 언론의 취재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반면 지역 현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인수위 출입 기자단은 동행 취재를 허용해 이번 행보가 보여주기식 지역 탐방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6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의 광주 전남 기초단체장 후보로 7명이 등록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출마 의사를 밝힌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는 광주 동구청장과 남구청장, 북구청장 후보 3명에 전남에선 여수시장 후보와 영암, 진도, 한평군수 후보 등 4명입니다. 광역기초의원에는 광주에서 17명, 전남에서 14명이 후보로 등록했고 정당 득표수에 따라 의석이 주어지는 광역의원 비례대표에는 광주 4명, 전남 6명이 몰렸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건물 뼈대를 세우는 골조공사 전문업체들이 오늘 전면 공사 중단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핵심 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기 때문인데 파업이 길어지면 아파트 공급 등에도 차질이 빚어질 걸로 보입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입니다. 공사가 한창 진행돼야 할 낮 시간대이지만 현장에는 인부도 작동 중인 건설 장비도 없습니다. 이곳을 포함해 오늘 하루 광주 전남에서 공사가 중단된 현장은 120여 곳에 이릅니다. 철근과 콘크리트를 이용해 건물에 뼈대를 세우는 골조 전문 업체들이 공사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소비가 많죠. 근데 그게 지금 어떻게 이러죠. 어제까지 올라가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못 오겠다고 그런 거 했구나. 이들이 파업에 나선 건 최근 들어 폭등한 원자재 가격 때문입니다. 철물과 합판 등 핵심 자재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50% 넘게 올랐고 국제 고철 가격도 13년 만에 처음으로 한 톤당 6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인건비까지 상승하고 있지만 하도급 단가는 그대로여서 더 이상 정상적인 공사 진행이 어렵다는 게 업체 측 입장입니다. 그건 저희 업체들이 계속 그 돈을 보태서 지금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그 52개 업체 절반 이상이 지금 이제 도산 이익이고 사실상 영세 업체입니다. 앞서 서울과 경기, 인천 업체들 역시 공사 중단 의지를 밝혔지만 원청사가 대화에 응하면서 파업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이에 따라 호남과 제주 지역 소속의 50여 개 업체만 먼저 파업을 시작한 상황입니다. 호남 제주연합회는 현재 일부 원청사와 협의를 진행 중인데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파업이 무기한으로 이어질 예정이어서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순천 시내버스 노조가 오늘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순천 도심권을 운행하는 순천교통 시내버스 노조는 사측과 임금 인상률을 두고 줄다리기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오늘부터 운행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순천교통의 시내버스 120대, 운전사 247명 대다수가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순천시는 시 외곽 노선을 담당하는 동신교통의 버스와 전세버스를 노선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 10명 중 7명이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교육 시장 규모가 날로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학습 단절에 대한 불안감이 저소득층 학생들까지 사교육 시장에 몰리게 하고 있습니다. 신민지 기자입니다. 지난해 광주 초중고등학생의 73.6%가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7.4%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남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도 66.5%로 8.7%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학교 정규 교육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월 평균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조차 불안한 마음에 사교육으로 눈을 돌리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월 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가구의 경우 불안 심리에 사교육을 선택한다는 답변의 비중이 고소득을 올리는 가구에 비해 높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원격 수업이 증가하고 학습 단절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저소득층 가정의 저학년 자녀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초등학교 들어와서 이미 차이가 생기다 보니까 선생님이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한다 하더라도 학습 속도가 늦고 따라서 이 처음에 차이가 이거였다면 갈수록 차이는 더 벌어지는 거죠. 실제로 초등학교 현장에선 1학년 때만 별도의 한글 지도를 필요로 하던 학생이 2, 3학년에 들어서도 늘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먼저 3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3월 달에 한글 문해력 집중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이제 1학기와 2학기에 집중 지원 프로그램 1기, 2기를 또 운영할 예정을. 공교육 학습에 대한 불안감이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경우 사교육에 의존하는 비중은 더욱 가속화될 우려가 큽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KBC 시청자위원회가 지역 대표 언론으로서 6일 지방선거에서 제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C 시청자위원회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중단됐다가 2년여 만에 재개된 대면회의 자리에서 광주 전남 광역방송으로 지역을 제대로 대변하고 특히 6.1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좋은 일꾼을 뽑을 수 있도록 제 역할을 충실하게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 새 위원장으로 선출된 안영근 전남대병원은 지역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지역 방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KBC와 베트남 국영방송 VTC10이 방송 콘텐츠 교류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KBC는 오늘 VTC10 한국 콘텐츠 사업본부와 업무 협약을 맺고 앞으로 한국과 베트남의 방송 콘텐츠 교류와 프로그램 공동 제작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통문화 공연과 KV-팝 콘서트 개최 등 문화 교류를 비롯해 지역 소상공인 박람회 개막과 판로 개척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 등 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지역 최대 규모의 재개발 지구인 광주광역시 광천동 재개발조합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두 차례에 걸친 입찰 끝에 현대건설의 단독 참여로 수의 계약을 할 수 있게 된 재개발조합은 지난 19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첫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조합 측은 다음 달 중순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어 조합원 과반 이상이 찬성하게 되면 현대건설과 계약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건설은 조합 측에 자사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DH 론칭을 제안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농업 회의소의 법제화를 위한 간담회가 오늘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주재하고 신정훈 의원이 사회를 맡은 간담회에는 김재열 농업회의소 전국회의 회장, 문병환 전 농협 RPC 운영 전국협의회장 등 농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쌀값 안정화 대책과 농업회의소 법제화를 논의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운영 중인 농업회의소는 농어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정책을 건의하는 등 필요성과 효과가 입증되고 있지만 제도적 근거가 미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한국에너지공대를 우수인재 양성과 세계에너지 신산업을 주도하는 대학으로 성장토록 지원하는 출연 협약을 맺었습니다.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올해부터 10년간 100억 원씩 총 2천억 원을 한국에너지공대에 출연하게 됩니다. 한국에너지공대는 출연금을 활용해 인프라 장비 구축과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우수학생 유치 활동 등에 나섭니다. 이상으로 KBC 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